한평생 자식만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편안한 노후를 꿈꾸셨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당신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바로 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고 이제는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며 용돈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두고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자식에게 절대 주지 마라 는 비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품이 있는 노후도 지키고 자식과의 소중한 관계도 지켜내는 현명하게 물려주는 법에 대한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법원조차 외면했던 한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 그 지혜를 찾아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은퇴한 박인수 씨. 그에게 남은 것은 수십 년간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준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할 때 그는 세상 모든 부모처럼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평생 편안하게 모실게요. 이 집에서 다 같이 살면서요. 그 진심 어린 약속에 박인수 씨는 평생의 결실이었던 집의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아들 내외의 살가운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잉크가 마르자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어느새 우리 집이 되었고 아버지는 그 집에 얹혀 사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병원비가 부족해 생활비를 조금만 보태달라고 어렵게 입을 뗀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는 게 팍팍해요. 결국 그들이 매달 아버지의 손에 쥐어준 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관계의 역전 현상입니다. 재산의 통제권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순간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부양해야 할 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뒤늦게 아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것은 그럼 집 도로 가져가세요. 라는 가슴의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을 불효라는 이유만으로 되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사실을 박인수 씨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주도권. 상실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만 재산이 없는 부모는 요양원으로 모셔지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의 마지막 자존심과 품위는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모두 넘겨주는 순간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온종일 마음 졸이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효도 계약서. 라는 종이 한 장의 법적 허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도 계약서를 쓰면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 믿지만 법원의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모신다. 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는 법정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제 2015년 한 판례에서는 어머니의 심부름을 잘 이행해야 한다. 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부름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모는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한 번 건넌 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법의 무서움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명백히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불효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장남이 문병은커녕 전화 한 통 없이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주택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명확한 증거와 이행 여부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길은 있고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효도라는 부담, 즉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명백한 법적 계약입니다. 핵심은 구체성에 있습니다. 잘 모신다. 가 아니라 매월 25일에 생활비 100만 원을 아버지의 계좌로 지급한다. 연간 발생하는 병원비 중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거나 최소 1회 이상 안부 전화를 한다. 처럼 누가 봐도 명확한 숫자로 약속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에 호소하는 효도가 아닌 법이 보호하는 권리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자식연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손을 벌려 용돈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의 집을 이전받는 대가로 자녀가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연금입니다. 놀랍게도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이전받은 딸의 사례에서 이 생활비 지급을 단순 부양 의무가 아닌 부동산 이전이 대가로 인정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이점이 있으며 부모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노후 자금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가장 확실하고 마음 편한 안전장치인 주택연금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약속이 혹시나 불안하다면 국가와 약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안정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가 연금액에 삭감 없이 100% 동일하게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훗날 내가 받은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더 높으면 그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부족분을 국가가 책임지므로 자녀에게 단 1원의 빚도 물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부모가 끝까지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죄책감을 안겨주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현명한 내리사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자식을 믿지 못해서 준비하는 차가운 계약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더 오랫동안 웃으며 마주 보기 위한 우리 모두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평생의 눈물을 남기지 마시고 오늘 당장 나의 노후 계획을, 자녀와의 관계를 냉정하고 지혜롭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내 자식 모두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